원장님 포함해서 의료진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1차 대규모 확산 때, 그리고 특히 대구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3월 1일 날 제가 와서 15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70명 정도로 다시 일일 확진자가 대구에서 그 정도 수준일 때 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선거 끝나면 다시 찾아와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해서 다시 또 4월 말에 와서 일주일 있으면서 많이 달라진 그런 분위기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처음 3월 초만 하더라도 바로 앞에 서문시장도 문을 닫고, 그리고 또 그 병원 앞에 있는 그 도로에 보행자도 전혀 없을 정도로 사실 공포감에 도시 전체가 휩싸여 있었는데 4월 말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도시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서문시장도 열고 그리고 보행자분들도 병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극복하고 있구나,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꼈었습니다. 1년 3개월 지난 다음 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규모 확산이 이제 막 생기고 있을 이 시점에 다시 또 여기를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그런 초심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구 동산병원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계신 곳이니까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점들도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제가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바로 또 대구에서 강연을 하면서 백신이 빠르면 연말 정도에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백신 대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집단 면역의 기준이 60-70%가 아니고 85%로 높아졌을 때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4차 대규모 확산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것이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검사 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면밀하게 추이를 관찰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벌써 5달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이런 방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지난 3차 대규모 확산, 지난 겨울에 그때와 지금 4차 대규모 확산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 대규모 확산 때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세 이상 고위험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아직도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역 자체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마도 폭염에 대한 피해가 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은 예전에는 폭염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계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이상 백신을 맞은 어르신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폭염 대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독감 정도 수준의 사망률이 된다면 사실 지난 3차 때처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에 대한 것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비과학적이고 너무 현장에서 동떨어진 탁상 행정 중심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방역 대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 그리고 또 현장 방역, 또한 국민 공감 방역으로 이제는 바꿔서 3차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항상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은 나중에 뒤늦게 사고가 확산된 이후에 겨우겨우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로운 곳에 이렇게 또 옛날에 뵙던 전우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고요. 또 많이 바뀐 현장들도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잘 보고 또 문제가 되는 수도권에도 제대로 이 귀중한 경험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대구 동산병원이 제가 작년에 20일간 여기서 의료 봉사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4차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구 상황은 어떤지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형편이어서 상공회의소, 그리고 벤처기업 연합회 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해법을 강구하고자 그런 취지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이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4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7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커다란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청해부대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곳곳을 다 면밀하게 살피고 어디에 커다란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는지를 찾는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